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가별 현황 조사를 뭐 담당은 아니고요. 어쩌다 이렇게 보고하게 된 장명석 선교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플랫폼 전쟁이라고 할 만큼 참 각계각소에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 플랫폼을 근거로 어떤 빅데이터들을 만들고 그 빅데이터를 통하여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되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빠르게 아주 변하고 있는 그런 선교 현장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역시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플랫폼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과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앞서 몽골 선교 지수를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몽골 선교 지수는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2019년 KWMA와 그리고 MF가 이 선교 지수를 공동 개발하기로 이렇게 공포를 하고 그 2년 만에 다시 지난 21년 7월에 선화목자교회에서 몽골 선교 지수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이 이렇게 서밋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MF가 처음으로 이것이 외부의 어떤 수주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황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 무슨 강의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몽골 우리가 선교 지수를 보았듯이 우리 바라기는 우리 각국 선교사 대표님들이 우리 각국에서 우리도 내가 사역하는 국가에서도 이런 선교 지수를 통하여 보다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그런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도전을 받습니다.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한 조사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준비가 없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어떤 이것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이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 MF가 또 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MF가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선교계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우리 대표회장 강현민 선교사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우리 임원들과 참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시간에도 봤듯이 여기 선교 지수라는 미션 인덱스라는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외람되지만 주묵구구식의 어떤 선교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뭔가 전략적인, 뭔가 학문적인, 뭔가 연구가 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가 없이는, 리서치가 없는 선교 전략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선교 환경에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우리 LA 모임에서도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형편들을 돌아보고 선교 현장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선교 현장, 이 현재 선교, 내가 처해가고 있는 사역지의 선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필수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 미션 인덱스, 선교 지수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그 지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향후 새로운 우리의 선교 전략을
다시 한번 도모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KWMF가 우리 각국 선교지에, 또 한국교회 선교지에 우리가 함께 이 선교 지수를 통하여 뭔가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약간 이 보고가 워낙 우리 이대학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 지수를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거 선교 지수 연구위원회를 두고 한국 선교 지원재단인 우리 김윤선 장로님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몽골 선교 지수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신 우리 이대학 선교사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중복된 입장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의미로 잠깐 봐주시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개요를 보시면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의 조사 시행 주체는 KWMF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대표자들 그룹방을 통하여 사이트를 제공하고 또 자료를 받고 또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항들이 많이 발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교 지수 지표에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봤듯이 선교 어떤 그 인프라의 어떤 구축, 기독교 인프라의 그 나라의 지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된다든지, 교단과 그리고 신학 교육, 또 성경과 서적, 기독교 서적의 출판 환경, 선교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이 기독교 인프라 구축 지수라고 할 수 있다면, 수용성 지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기독교를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밑바탕 수용이 되어 있느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어, 이런 부분들이 또 조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아쉽게는 이번에 우리 MF에서는 이 수용성 조사를 그렇게 항목을 많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의 건강 지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에 직접 관련된 어떤 개인의 건강성, 가정의 건강성, 재정의 건강성, 사역의 건강성, 그리고 관계의 건강성, 그리고 선교사 재교육, 안식년, 은퇴 준비, 또 선교 자산 관련, 이런 선교사 개인의 어떤 지수, 이런 것도 사실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일반 사항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리라든지 기후, 인구, 혹은 언어,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다양한 부분도 조사 문항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사를 통하여 결론적인 부분은 과제입니다. 결론과 과제. 그래서 이 시간도 제가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조사한 조사들을 발표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저의 발표 뒤에는 우리 대표회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그런 과제들, 그런 제의할 부분들을 말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56개국 우리가 참여하셨는데 42개 국가가 완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국가에서 참여를 했지만 또 미진한 부분들은 미완료로 표시가 돼서, 부득이 14개 국가가 미완료로 표시되어서 오늘 보시는 통계들은 이번에 참석한 국가의 56개 나라의 42개 나라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한 160국가의 거의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봐주시고, 물론 자료는 저희들이 원 데이터는 42개 나라의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화면상 이런 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걸음만 이렇게 표시가 될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 실선 1선에 계시는 선교사 우리 대표들께서 해주셨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인프라 구축의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인구 관련, 그리고 성경 번역이 되었나, 그리고 교단이 어떻나, 그리고 교육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기독교 언론과 NGO 그 나라의 형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의 건강지수, 그 나라의 사역자들의 선교사에 어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항목은 22개 항목을 정했고요. 연구조사 결과에 들어가서 보시면 먼저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볼 때에 그 나라의 기독교인 숫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42개 나라 가운데 42개 나라의 상위 부분이 참여된 국가가 중국이 많고요.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 이렇게 기독교 남미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많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남미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순위, 우선순위랄까요? 들어간 나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입니다. 아프리카 케냐가 45%,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미의 온두라스가 45%, 브라질, 남미 역시 31%, 탄자니아 27%, 과테말라 25%, 코스타리카 20%. 우리 선교사님들 대표들께서 이렇게 조사에 응해 주신 그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신교 우리 교회의 숫자입니다. 중국이 좀 사회적인 국가이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100만 개 교회가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11만, 필리핀 약 9만여 교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만 5천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도 5만 천, 페루 5만 교회, 과테말라, 쿠바 그런 순으로 있습니다. 목회자 수입니다. 브라질과 중국이 50만 목회자가 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인도는 32만, 그리고 한국이 13만 교육자들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6만, 쿠바, 필리핀과 가나가 6만, 그리고 맨 밑에 쿠바가 4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뿐인데요, 최근 5년간 교회 성장률이 놀랍게도 터키가 30%입니다. 이슬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터키가 아주 어떤 면에서는 폭발적인 기독교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볼 때에 사역자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선교 파송할 때에 이런 성장하는 국가에 우리 사역자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코스타리카 19%, 알바니아 16%, 온두라스 15%, 헝가리, 쿠바가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백그라운드의 어떤 터키라든지 혹은 사회주의 국가 쿠바, 이런 나라가 성장률을, 기독교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도 역시 이제 기독교 인프라인데요, 그 나라의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42개 나라가 다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요. 다음은 찬송가입니다. 현지어로 된 찬송가가 35개 국가가 현지어로 된 찬송가가 출판되어 있고 7개 조사된 국가 가운데에 미출판되었다, 그런 걸 교화가 있습니다. 개신교 교단 숫자입니다. 페루가 개신교단이 한 500교단이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볼리비아가 370, 브라질이 200개, 아르헨티나가 170개, 한국이
1개의 교단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학교 숫자입니다. 남미 페루가 500개의 신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온두라스 역시 남미 350개, 브라질에 250개, 미얀마 나라가 300개 신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300개라는 신학교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역시 한국이 72개의 기독교 대학이 기록이 되어 있고, 케냐가 13개, 브라질이 14개, 가나가 12개, 탄자니아가 8개, 과테말라가 6개, 헝가리 5개, 이렇게 상위 그룹, 우리 조사에 참여한 42개 나라 가운데 그렇습니다. 다음은 미션서클 초중고학교입니다. 브라질이 1150개, 페루가 500개, 한국이 350개, 헝가리가 175개, 인도가 130개, 필리핀이 100여 개 미션 중고등학교가 있다. 다음으로는 기독교 언론, NGO 관련입니다. 기독교 언론, 신문, 잡지, 인터넷 관련 부분 보니까 한국이 47개 관련된 언론, 신문, 잡지가 있고요.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가 24개 기독교 관련 이렇게 언론이 있네요. 그리고 페루와 미얀마가 10개, 헝가리, 대만 8개, 헝가리 7개, 불가리아와 베네수엘라가 각각 7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베네수엘라, 남미 베네수엘라가 92개의 라디오 방송을 갖고 있고요. 가나가 70개, 인도가 35개, 과테말라 25개, 탄자니아 18개, 케냐가 14개, 온두라스 10개 그렇게 있습니다. 기독교 TV 방송입니다. 남미 온두라스가 52개의 TV 방송국이 있네요. 파키스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강성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도 기독교 TV 방송이 15개나 있고, 탄자니아와 케냐, 역시 아프리카의 이 탄자니아 케냐 나라도 10개씩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5개, 페루가 3개, 가나가 3개, 인도가 6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병원입니다.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가 489개 기독교 병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온두라스가 210개, 과테말라 50개, 케냐가 46개, 이집트 30개, 한국이 28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NGO입니다. 볼리비아가 604개의 기독교 NGO 단체가 있고요. 불가리아가 500개 있습니다. 파키스탄 200개, 인도가 162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통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 선교사의 어떤 지수랄까요? 그런 건강성 지수, 선교에 관한 그런 선교사 관련 그런 지수들을 보면, 우선 우리가 가 있는 그 선교지에 한국 선교사 숫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42개, 참여한 42개 국가의 우리 한국인 선교사 숫자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참석한 국가들입니다. 중국이 1,700명, 그리고 필리핀에, 그리고 캄보디아와 필리핀이 한국 선교사 1,500명 그렇게 조사가 있습니다. 인도가 요즘 추방도 많이 되고 그런 추세입니다만 471, 그리고 터키 450명 그렇습니다. 몽골 300명, 키르기즈스탄
400명, 대만이 300명, 케냐 290명, 탄자니아 180명,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한국 선교단체입니다. 각각 교단 혹은 선교단체, 우리 한국 선교사 단체가 140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단체가 140개 되고요. 중국이 한국 선교단체 50개가 들어가 있고, 키르기즈스탄이 30개, 그리고 요르단 24개, 이집트 29개 한국 선교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한국 선교사 외에 외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선교사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중국과 터키가 한 2,000명 가량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필리핀이 1,500명의 외국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를 제외한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한 400분, 알바니아 360분, 요르단과 파키스탄 300, 그 페루도 300명 정도의 외국 선교사들이 체류하고 상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한국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터키가 402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기독교 성장률이 30% 이루고 있는 터키가 역시 외국 선교단체가 402개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터키도 아시다시피 동서양의 그 다리를 잇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백그라운드에 그 나라에 이렇게 선교단체가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지난 5년 동안 기독교 성장률이 30%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두라스가 150개, 알바니아와 방글라데시가 60개, 필리핀에 50개, 인도에 48개, 페루 30, 중국이 30개입니다. 다음은 선교지 국가의 현지인 선교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내가 선교하러 간 그 나라의 출신 파송된 선교사 수가 얼마나 있냐 볼 때에 인도가 자체 인도 파송 선교사가 1,600명, 그 나라에서 인도가 다른 나라에 보낸 선교사 수가 1,600명이나 되고, 중국이 1,000여 명, 온두라스가 501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필리핀 역시 영어로서는 그런 다문화권에서 필리핀에서 또 선교사가 파송 숫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과테말라 169분이 되고요. 됩니다. 현지 선교단체 숫자입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 선교단체 숫자가 121군데라고 조사가 되어 있고, 중국과 필리핀이 선교단체가 한 50개 정도 각각 있습니다. 알바니아가 35개 정도, 과테말라가 14개, 미얀마, 볼리비아, 쿠바가 한 10개 정도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이번에 MF에서 조사한 56개 나라 가운데 42개 나라가 조사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42개 나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2개의 모든 지표들은 다 있습니다만은 화면에 비춰준 것은 상위 그룹만 이렇게 발표만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고, 우리 강영민 대표회장님 나오셔서 이번에 우리 MF가 처음으로 시도한 이 선교 지수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총평이랄까요, 결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MF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그 과제를 고민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 설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저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까. 저희가 170여 개의 나라 선교사님들과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입력을 부탁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이런 조사를 저희들 자체에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국가와 대표들의 참여가 미진하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연구조사 경험이 대체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는 분 선교사님들께서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결론 내리기로는 그 지역 형편과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 모르면 0이라고 하잖아요. 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0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미 한 10년, 20년, 많게는 30년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그 선교 현황이라든지 뭐 교회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많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의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조사에 참여해 주신 각국 우리 대표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국가적인 그러한 자료 수집이나 또 리서치 연구 결과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선교 단체나 아니면 파송 교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만큼 자료를 취합하고 또 그렇게 정보를 얻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키림에서 발표한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하게 맞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키르기스탄만도 해도 교단 파송 또 선교단체 파송 이외에 저희가 말하는 독립군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독립군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숫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단과 선교단체 파송 숫자와 현지 필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숫자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파송단체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숫자를 파악했지만 필드에 있는 우리 170개 나라에 만약에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를 우리가 잘 취합만 할 수 있다면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선교사 파송 현황이라든지 교회 개척 숫자 또 신학교 숫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 앞으로 저희가 이 KWMF가 이런 자료를 잘 조사를 한다면 저희 KWMF가 제공한 자료가 가장 신빙성 있고 어쩌면 가장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요.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만약에 모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프로젝트, 조아시아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저희들이 그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 현황이라든지 인구 숫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사실 교회 숫자라고 할 때 그분들도 현지 교회 아니면 현지 단체에 의뢰해서 그 숫자를 취합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좋은 정보들을 반대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WMF가 이제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펠로우십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했던 그런 모임이라면 이제 우리가 좀 모습을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좋은 자료를 취합해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KWMF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대표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링크로 걸어드렸던 그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계속해서 취합하고 보충해서 자료를 계속해서 한번 업데이트하고요 만들어 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자료 제공을
다른 단체든지 아니면 어떤 외국 선교 단체든지 저희들에게 요구했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선교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아까 이대학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하실 때 리서치가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역은 어쩌면 모래 위한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텐데, 저희가 이런 리서치를 잘해서 좋은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들어올 선교사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저희들 선교사가 집중되어서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전혀 선교사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선교사 재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쩌면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인 이러한 설문을 통해 가지고 좋은 자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오신 우리 대표 회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 키르기스탄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키르기스탄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정말 좋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지 교회와 함께, 교단과 함께 그런 교회 숫자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나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KWMF에 자료가 보내진다면 우리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여러분들 회장님들이시니까요, 가셔가지고 그러한 한 팀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변하지만은 그런 리서치 팀들이 상주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바뀌셔도 그 나라의 정보와 자료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입력하셨어요? 네, 입력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네,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1가지 항목의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좀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미있는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QR코드를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그 링크에 들어가서 직접 금방 입력을 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입력을 하지 않으셔서 지금 같이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항목을 만들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질문들도 사실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은 가장 많이 가시는 장소, 한국에 오시면 자주 가시는 병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한국에 가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선교관, 자주 사용하시는 선교관이겠죠. 한국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드시는 음식, 한식, 양식, 떡볶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시는 신발, 회사는 어디 것인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어느 회사 것인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어느 회사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얻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의 취향을 알 수 있겠죠.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한국 선교사 전체가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시는지, 어딜 가길 원하시는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고 싶었습니다. 이번 KWMF LA 서밋에서 가장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KWMF의 정체성의 재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리서치를 하고 통계 자료를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령화됐다고 말로는 하시지만 10년 이내에 25%의 선교사님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은퇴하시게 되죠. 물론 지금 많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은퇴 시기를 늦추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유를 아시죠? 왜 그러신지. 당장 은퇴하게 되면요, 할 일이 없어져요. 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퇴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은퇴를 늦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사역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그나마 자리도 없는 것이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리서치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시키면서 느낀 것이 40대 이하 선교사님이 전멸입니다. 40대 이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요. 회장님들 중에서도. 그만큼 저희들이 고령화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일할 자리가 또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은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우리 정말 선배 선교사님들, 이제 곧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 이후에 삶이 보장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단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파송교회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15년 후에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선교지를 이탈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이탈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세우는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문이 그냥 닫혔습니다. 그 큰 사역들이 넘겨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대책을 우리는 한 번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현실적으로 선교지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KWMF가 그냥 교제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그냥 좋은 자료 정보 그냥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상설 기관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선교사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여기에 많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교지에 젊은 선교사들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의 전멸입니다, 여러분들. 인터콥 선교사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갔는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10년 후가 되면은 인터콥 선교사만 남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머지 다른 선교단체나 교단 파송 선교사들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심각한 선교사 파송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전략을 세우고 무엇을 하겠다 선언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선교지에 3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정말 20대의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의 30년이 지나고 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요. 열심히 뭔가 사역을 한 것 같은데 뭐 교회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오고요. 내가 뭘 했는가?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비자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나가게 될 때 그럼 내가 하던 사역지는 누가 해야 되는가? 물론 저희 교회는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있고 현지 사역들이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만약에 우리가 은퇴 정령을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제 출구 전략을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출구 전략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이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겨서 갑자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38명의 선교사님들 가족 유족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렸는데 그분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젊은 선교사님께서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 젊은 분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그 전략을 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데이터베이스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리서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제 생각에는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연약하고 좀 어려움도 있고 좀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충되고요, 저희들이 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 한국 선교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입력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셔서 좀 격려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은 정말 KWMF가 이제 정말 좋은 자료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선교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만 알았지 이걸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선교사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우리 선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 때 굉장히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뭘 내어놓을 게 없어요. 저도 30년 사역했지만 뭘 정리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한다면 정말 세계 선교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 게을렀던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이번에 저의 모임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좀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연세가 지금 평균 연령이 지금 거의 50에서 60이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40대 한 두 분 계시나요? 지금 여기에 40대 선교사님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예. 두 분에 네, 딱 두 분이네요. 세 분 계시네요. 야, 정말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평균 연령을 낮춰주는 정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분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물론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세 분만 40대라는 것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0대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0대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없어요, 그런 선교사가 지금.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번 저희 서밋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후배 선교사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장들이 공동회장님 계시고 저희 임원들이 계시는데 이번 저희가 17기 회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 섬김은 우리가 어떤 교재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좋은 자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 회기에 넘겨드리면은 정말 좋은 선교사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KWMF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보신 것은요, 사실 입력을 시키신 선교사님이 쓰신 걸 그대로 저희들이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바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료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자료를 입력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자료를 입력을 시켜주시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입력시키신 분의 의견이에요, 이것은요. 이건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료가 잘못됐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참 엄청나게 개신교가 부흥하는 그런 나라죠. 지금 33%로 이렇게 됐는데, 이 통계 자료를 우리가 리서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 큰 나라,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 교단들이 통계를 내준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뿐이 없는데, 그것조차도 뭐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보거든요. 이번에 제가 입력을 하는데 이 100단위뿐이 안 되더라고요. 1000단위로 가면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아까 기독교 대학 같은 데가 초등학교가 1250개 정도 되는데 125만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단도 사실은 다른 어떤 데 보니까 우리 33,000개는 되는 그런 또 교단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요 교단은 95개고, 그래도 순복음 그런 게 합쳐서 제가 220개 정도 이렇게 잘 넣었는데, 어쨌든 어떤 한게 있냐면 우리 스스로, 선교사 스스로 리서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개신교들이 또 리서치 단체가 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활용할 수뿐이 없는데, 이것도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바른 그러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걸 아까 우리 이 대학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참 이 리서치 센터, 이것이 정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라든가 그것은 뭐 쉽게 할 수 있지만, 특히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힘으로는 뭐 전혀 불가능한 것도 보면서 이 자료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시스템의 그 한계인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보완해서 입력을 시킬 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시킬 수 있도록 그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에러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KWMF가 이제 교제 중심의 모임을 지금까지 가졌지만, 우리가 어떤 좀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 스스로도 이런 자료를 모을 때 저희 임원들이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상주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올 때 저희들이 스스로 가지고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선교사 지원재단의 김인선 사무총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려면 KWMF 내에 그렇게 상주 직원도 있어야 되고요, 리서치 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자 나라에서 다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무실도 없고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저희들이 그러한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동의를 한다면은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리서치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거기다가 애드해서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도승 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자료들은요, 그 지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다른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 그거 뭐냐면 선교사 숫자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자, 파악을 해보자. 각 나라의 선교사 파송 숫자라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파송 단체나 파송 그 교단에서 주신 자료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숫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미주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의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서 나가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게 보기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약 5만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근데 저희 키르기스탄만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약 30%는 독립군들이세요. 교단 파송이 아니세요. 교회 파송으로 오셨고요,
그분들의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만 3천 명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따져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2만 3천 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필드에서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줄 수만 있다면 정말 실제적인 선교사 숫자도 나올 것이고 MK 숫자도 나오게 되겠고 교회 개척 숫자, 신학교 현황,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있다면은 사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는 KWMF의 자료에 근거해서 발표가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KWMF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교재만으로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또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저쪽입니다. 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일단은 입력에 있어서 문제점은 0.1로 나가는 것은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 1부터 하든지 뭐 00으로 하는 건 입력이 되는데 0포인트 뭐 이렇게 나갈 때는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이 전체 통계에서 선교사 한 개인이 조사하기는 어려운 과제인데 어떤 선교지 국가에서는 현지 선교 단체나 복음주의 협회나 이런 내셔널 처치 그 카운슬에서 이미 조사를 끝낸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료를 제출하는 프로세스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에 각 도별로 각 도의 크리스찬 인구, 교회 숫자, 그다음에 넌 크리스찬 불교도 인구 비율로 몇 대 몇이고 몇 센트로서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는 몇 개가 있다는 것까지 사실 조사는 다 끝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선교사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설령 그런 자료를 준다고 할지라도 어떤 지역은 접근할 수가 없는 이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볼 때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현지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자들이 보내는 운동을 스리랑카에서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뭐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분포도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어느 지역에 많고 어떤 지역은 박해가 많고 어떤 지역은 선교사가 가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는 이런 어떤 지역적인 복잡성을 통계에서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리포트들이 보고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계학이 가지고 있는 세밀한 숫자는 거짓말 하진 않지만 또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선교 전략 가운데서 우리가 미비한 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또 다른 적용의 문제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을 통계학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조금 우리가 좀 내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리서치 사역에 좀 더 폭넓은 성을 가지고서 그 리서치 안에서도 이런 통계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분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한 접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저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네, 인도에서 온 정인우 선교사입니다. 이번 KWMF 대회에서 정말 큰 시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 통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입력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단답형으로 이렇게 문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선교 숫자
선교사 숫자가 얼마냐 이럴 때요. 저희가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한 1,061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제 비자발적 출국 뭐 이렇게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게 2021년 12월 20일 조사했습니다. 471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하면서 인도로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 특정 항목을 조사를 한 것인데, 우리가 선교사가 1,000명이라고 말할 때에 600명 공식적으로 뭐 비공식적으로 600명이라고 그럴 때에 우리끼리 한 얘기는 한 1,000명은 넘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471명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선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조사가 됐으면은 좀 더 현실적이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수치에 대한 리딩을 이 큰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또다시 이제 재차 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나라에 이상하게 이런 뭐 병원의 숫자가, 기독교 병원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제 그런 리딩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선교학적이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의 오류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시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질문도 하시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해드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각 나라마다 종교청이 있거든요. 종교청에 보면 등록된 교회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도 등록된 교회 숫자를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기 한인 선교사 숫자보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지 교회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숫자하고 종교청에 등록한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종교청은 그 기준에 합법한 거기에 맞는 교회들만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200명의 서명이 없으면 교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키르기스탄 패스포드를 가지고 200명이 거기에 사인을 해야지만 그 교회가 등록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0명 이하 사인을 할 수 없는 교회는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등록된 교회 숫자하고 실제적으로 모이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숫자는 종교청 기준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하시는 현지인이든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직접 사역하시는 교회 숫자를 저희들이 이렇게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청에서 일반적으로 뭐 이슬람 사원 숫자나 아니면 교회 숫자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실제로 사역하는 숫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구별해가지고 입력을 시키는 것이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숫자는 종교청 등록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숫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대학 선교사님, 제가 뭐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아직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우리 최재형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서치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구 방법론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 방법이 많고요. 그 중에 이제 통계학을 또 말할 때도 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한 방법론이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술적인 논문이나 글을 쓰실 경우는 항상 먼저 이론적인 방법론을 먼저 설명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목적으로 연구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십니다만 학술적인 논문을 쓸 때는 항상 서론에서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과 이론적인 기초와 선행 연구와 다양한 것들을 피력해야만 그 논문을 보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처음부터 사실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13년, 14년 풀로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교학적 연구 방법론을 조금 이제 공부하면서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에 한국에서 비거주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부터는 이제 외대에서 이제 일반적인 학문에서 연구 방법론을 습득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이제 글을 쓰는 훈련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데요. 저는 2015년부터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저의 멘토이신 풀로의 박기호 교수님이 이제 원장으로 계시던 동서선교연구개발원 한국 대표로 사역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은 한국 교회가 원하는 것은 선교 현장의 연구를 많이 듣기를 원한다는 요구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대표로 있으면서 뭐 선교사 재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교사 은퇴 문제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리서치를 현장의 소리를 한국 교회에 담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뭐 리서치를 한 6가지 정도 했는데 실제로 그 리서치를 보신 많은 한국교회 선교 전문가들이 이런 리서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말하면 뭐 수준에 따라서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수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현장의 소리는 비록 투박하고 비록 세련되지 못했더라도 현장의 소리가 한국교회에 전달될 때에 한국교회가 더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의 조사 가운데 보면 각 나라 국가의 기독교 현황을 조사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면 교단에서 발표하는 숫자와 한국 문체부에서 하는 통계가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섬기는 몽골 같은 경우도 몽골 기독교가 갖고 있는 통계와 몽골 정부가 갖고 있는 통계가 달라서 통계의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이제 해서 그 두 가지를 잘 밝혀줄 때에 그걸 읽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국 선교계가 제일 요구하는 중에 하나가 한국 선교사님들 연령 분포 같은 경우도 KWM에서 조사하는 조사에서 연령 분포가 나오지만 그 조사에는 사실 한계와 약점이 많거든요. 주요 교단에서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고, 그럼 우리 강경 선생님 말씀하시기처럼 한국 선교사 숫자가 KWMA가 크림의 위탁해서 한 조사는 23,000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볼 때에 미주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흔히 말하는 독립군 선교사 뭐 포함하면, 그리고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다양하게 표현하면 숫자가 통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KWMA가 하는 통계 조사가 굉장히 유용하고, 이제 우리 KWMF도 이제 우리 지나간 우리의 역사와 경험과 연륜에 걸맞게 KWMF는 현장에서 생산된 자료를 한국교회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42개 나라 같은 경우도 작다 보면 작지만 이 조사가 한국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한국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연령대를 비교를 하면 사실 여러분이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국가의 선교사 한인 선교 연령별로 가지고 있는 30개국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가공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사실 전체를 조사할 수 없게 요즘 표본 조사를 많이 시행하고요. 100% 조사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수를 취하거나 표본을 추출하는데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는가는 사회과학적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건들 수는 없지만 가령 오늘 여기 우리 한국 성사님이 계신 대표적인 국가 30개국의 선교사 연령별 현황만 한번 우리가 분포해서 한국 언론이나 주도 교단 선구부에 알리면서 한국교회 선교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누구나 알죠. 그런데 우리 KWMF라는 공신적인 단체에서 조사한 30개국의 데이터는 이렇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선교사 은퇴에 대해서 동서선교연구개발원시람 조사할 때 한 350명 조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한국 기독교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300명이 받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300명 같으면 3만 명 한국 선교사를 보면 1%도 안 되는 숫자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KWMF가 우리 회장님과 우리 많은 공동회장님들이 이제는 현장에 있는 정확한 척보를 KWMF라는 공신력이 있는 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 선교가 좀 더 바르게 교회와 선교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160개국이라고 쉽게 하면 그 가운데 50개국 자료만 모아도 전체 3분의 1을 모은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통 보면 조사를 하면 1000명 단위로 보통 조사를 해요. 1000명 조사를 한 그 통계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가 당선될 것이라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 5천만 인구에 1000명 같으면 얼마 됩니까? 표본이. 그래서 보통 통계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3점 몇, 그래서 보통 그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거기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만 이번에 우리 KWMF에 보내준 자료를 한국 선교사에 대한 자료만 여러분들이 취합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아서 한국교회에 전달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까 최정 박사님처럼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충분히 영향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잘 리서치팀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구는 통계가 정확하냐 부정한가를 떠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통계학적 이 리서치가 점점 업그레이드되지 첫 술부터 뭐 정확한 조사를 우리가 내놓는다. 그건 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KWMF가 지금까지는 어떤 단체인가 참 때로는 퀘션 마크였거든요. 지금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금방 이대학 선교사님도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주셔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또 다 하셨는데 저희는 167개 나라 가운데서 선교사회가 이 조직이 안 된 그런 나라가 거의 한 3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회가 조직된 나라가 우리가 130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온 이 56개 나라의 대표자 회의가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30% 정도만 KWMF에 대해서 일하지
근데 그것도 잘 모릅니다. 이 KWF가 뭔가도 모르고 오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하여튼 이번 이 모임이 우리 다시금 KWMF의 아이덴티티를 다시금 정립하는 기회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KWMA뿐만 아니라 MF가 이제는 한국교회 또 선교회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 생각할 때 이 모임은 정말 참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이 대표분들 또 좀 있으면 또 바뀌겠죠. 그럴 때는 빨리 그분들을 이렇게 저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뒤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런 KWMF의 이 무브먼트에 같이 참여하신다면 우리 KWMF가 정말 갈수록 더 그런 귀한 역할들을, 한국교회 선교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참 너무 귀한 강의와 또 귀한 이런 쉐어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3시 거의 다 저는 좀 빨리 마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좋은 대화가 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부터 4시까지 좀 쉬시고요. 그 다음에 30분 당겨가지고 4시부터 5시까지 이 두 분의 강의를 약 한 30분 듣고, 그 다음에 1시간 15분 정도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각 지역별, 종교 문화별로 좀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좀 서로 교제하는 시간, 잘 모르시잖아요. 서로 교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하고 난 다음에 6시 15분부터 저녁 식사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른 특별한 게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4시까지 휴식을 취하시고 4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